아까 말한 미래에 불상이 있다는 거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긴 하는데 일부러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고 성취예요. 그건 미래로 얘기했는데 시점으로 시간적으로 설명했는데 공간적으로 돼요. 사람이 이게 공간적으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의식이 어느 정도 자기 몸에서 떨어져 있는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의식이 내 주위, 몸 주위만 돌고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지를 보면 보여요. 그게 저만 보이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면 연습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 의식이 자기한테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그걸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남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이 주로 어느 정도 자기 몸에서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의식이 떠 있는지가 있다고. 이게 유체 이탈이나 뭐 정신을 빼는 건 의식에 나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의식의 장소, 의식의 거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로 관심 있는 그 관심의 지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의 크기이고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의식의 장소, 있는 곳이 있다고요. 그건 시간적으로도 아까 말한 대로 그렇고요. 나의 의식이 어느 시점, 어느 정도 미래에 있는가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시간을 미리 보기는 어려우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돼요. 사람이 재밌는 게 자기 몸을 세팅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 감각기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관심 가지고 있기를 바라면서 있으면 나중에 그런 감각이 어느 순간 세팅이 돼요. 그래서 그건 그냥 의식이 몸 주위에서 떠돌고 있는지 좀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이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거 할 수 있을 때 연습해봐요. 저 사람의 의식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도. 근데 이런 게 부작용도 있어요. 몸이 어딘가 아픈데 며칠이 지나야 인지가 돼요. 이게 몸이 뭔가 어디가 불편한 것 같은데 불편한 걸 느껴요. 당연히 똑같은데 그걸 그냥 그래도 계속 문제점을 인식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이게 아픈 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나중에 그게 인식이 돼요. 그게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한테 관심이 덜 있어서 그래요. 자기 몸이나 자기 그 행동이나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덜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못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게 인식과 인지에서 약간의 그 시간차가 생긴다고요. 이게 꼭 맞는지 모르지만 인식과 인지의 차이를 두고서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건데 인식은 해요 항상. 근데 이게 인지까지 가야지만 문제점을 파악한 거예요. 감기가 든다고 하면 감기는 들어요. 어제 들었고 오늘도 감기 들어서 아프고 기침하고 막 그러다가도 그냥 감기 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야 내가 감기가 들었는데 이러면 엄청 아프잖아. 엄청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 이런 식의 약간 시간차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시간차가 며칠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생활 습관에 들어간다고요. 생각도, 의식도, 행동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수도라는 게 뭔가 성취하거나 체행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걸 알고 있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거나 납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양이 문제인데 함양이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야 그게 진짜 공부한 거지. 말로만 말하거나
글로만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깨우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문제여야 돼요. 행동하고 있는 것이어야지 외우고 있는 것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인식은 외우는 거고 인지는 행동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흉이라고 하면 흉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론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 맞나?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던 해가 오늘도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사고 습관이에요. 정말 뜰지 않을지는 떠봐야 하는 문제예요. 어떠한 자연과학도 항상 그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런 일종의 항구성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이건 증명되지 않은 문제인데 과학이 일상생활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많은 것들이 영구하다고 항구적으로 그것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문제는 과학이 과학을 증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증명해 줄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순환론법에 빠져요. 수학도 수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이거 이미 이거 알아낸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몇십 년밖에 안 된 건데 게데리법 지계에서 그 사람이 이제 증명하게 한 건데 결국은 이거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인지 수학이 증명하지 못해요. 이런 오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그 어떤 것도 인과를 증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껄끄러워 해가지고 증명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마음에 썩 들게 증명한 사람은 아직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지식이잖아요. 이건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몸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안 가진다고 그러잖아요. 고정관념을 안 가진다는 건 어제 하던 행동, 아까 하던 행동, 내 성격이나 성향에 있는 그것을 또 하려고 하고 오늘도 할 거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가가 안 된다고요. 어제 한 행동을 오늘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요. 그 이상한 것을 머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몸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어제 한 행동을 오늘도 하는 것에 대해서 몸 스스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고요. 이게 체인이 된다고요. 지식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는 나중에 이해해야 돼요. 몸이 거부하는데 왜 몸이 거부하는지 머리가 몰라요. 나중에 혼자 생각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말이 어렵죠? 쉬워요.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자전거 배우는 거 똑같아요. 처음에는 의식을 배우는데 결국은 무의식으로 타잖아요. 지식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데 나중에는 무의식이 그걸 이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한테 알려주죠. 어떠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편해요. 심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그 행동이. 왜요? 이유는 자기도 몰라요. 왜 내가 저걸 보고서 마음이 불편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따져보고 생각하다 보면 예전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안 좋다고 자기가 공부한 거나 익힌 적이 있다고요. 자기는 의식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잊어먹었어요. 지식을. 근데 무의식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자기를 세팅시켜 놨다고요, 이미.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우리 행동 자체를 바꿔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요. 의식적으로 자기를 바꿔나가는데 나중에는 의식은 잊어먹어도 몸은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욕망이 된다고요. 감정도 그래서 학습이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성향과 감정 이런 것을 바꿔가는 게 그렇게 몸으로 배우면 돼요. 몸이 배우게 하면 돼요.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몸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몸이 거기에 대해서 이미 분별, 선택을 이미 했다고요. 의식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게 옳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게 우선 판단 기준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게 여긴 건 이미 감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왜 아닌 것 같지? 말하려고 하면 말을 잘 못하겠단 말이죠. 이게 왜 아닌 거지?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머리에 뭔가
딱히 뭐 왜 그런지 모르는데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이유는 있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나? 안 해봤나? 제 경험은 제가 20대 때 무슨 경험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뉴스 광고를 하는데 백지연 아나운서가 누비라를 광고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뭔가 불편해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게 왜 이상할까 생각해보면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의미 있는 듯이 무언가를 우리한테 설명해 줬다고 해, 그동안. 자기가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광고 찍으면서 돈벌이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그 당시 보면서는 몰랐는데 왜 불편한 건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했는데 나만 이걸 왜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프로그램에 쓴 책에 보면 거기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중에 읽어봤는데 거기도 있대요. 그런 게. 그렇게 된다고. 저는 똑같이 아나운서 가지고 의미 있는 척 하는 놈이 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보다 나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실제 생활에서는 똑같이 우리처럼 속물이거나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뭔가 불편해요. 이게 의식이 먼저 판단하기 전에 몸은 알고 있었다고요. 왜요? 왜요? 그럼 고민하세요. 이렇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호흡수로는 외부의 기를 단전에 쌓아가며 하는데 이는 초월의 일념에 힘을 보태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강한 내 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월의 일념이라고 했는데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그게 왜 강조해야 되냐면 항상 여기서 걸리는데 초월이요. 초월. 중맥이 열리면 중맥까지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중맥까지 가요. 근데 이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 이후에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수련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심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발심하고 이 이후에 하는 발심이 조금 차이가 나요. 수도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알고 싶고 도에 관심 있고 해서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그래도 또 다른 발심을 해야 돼요. 정말 도가 뭔지, 그래서 도를 닦아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나 그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할 건지.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알 것 같고 볼 것 같고 했잖아요. 알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신비한 것도 없고 뭐도 없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정체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도 또 계속 하고 싶다면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자기가 보거나 느껴서 정확하게 목적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그냥 어렴풋이 나는 수도하고 싶고 깨닫고 싶고 뭐 더 나아지고 싶고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 아니면 막연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이후로는 넘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많이 방황을 하게 되죠. 여기 이제 이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방황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이유 첫째는 아마 명확한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공부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을 거, 공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서요. 어떤 분이 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세요? 도는 이래서 공부해야 되고 나는 이런 공부해서 이후에 이것을 할 거라고 하는 명확하게 자기를 규정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지향점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비치는 것만 하면 그냥 빛만 나요. 그래서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말은 재밌게 얘기했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들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막연히 나아지고 싶거나 막연히 도가 관심 있거나 막연히 깨닫고 싶거나 아니면 흔히 알고 있는 서원 세우거나 아니면 뭐 누가 저러고 있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거나 닮고 싶은 사람 원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곳으로는 이 이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걸로는 안 된다고요. 좀 더 강한 발심과 명확한 이해와 있어야죠. 쉽게 말하면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별거 없잖아요. 공부한 것에. 저는 게다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그 불교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은 없잖아요. 개념을 알아야 된다, 철학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그런 단체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왜 안 하냐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은 수입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대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전문 지식이란 말이죠. 전문 지식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이상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초에 포기하고 있어요. 애초에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적으로 접수될 수 있을 정도 소화되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죠. 아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웰빙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딱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다른 게 돼요. 그게 그래서 가르쳐 주기가 어렵고 또 대중화되기도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아무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하겠다고 해봐야 그래서 냅두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라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공부하겠다 하면 그냥 냅두죠. 몇 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앞으로 갈 길이 워낙에 힘들어서 그 정도 못 견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처음에 가르쳤는데 지금은 딱히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얼마나 견디는가 보려고 얼마나 견디는지 보면서 나아가는 만큼 조금씩 하는 거죠. 열심히 안 하나 열심히 하는데 성이 안 차시는 분도 있겠죠. 이러한 과정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몸을 이용한 것이고 신기한 이 몸의 저절로 자체를 통해 불연의 질적 변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네, 공부는 몸이 해요. 의식적으로 공부 어떻게 된다고 알아야 진행되는 게 있고 몰라도 진행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진행되는 건 이런 부분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방황하게 되거나 멈추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몸이 저절로 진행되는 거, 그 외에는 그냥 몸이 알아서 공부를 해요. 내가 일일이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돼? 어떻게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비슷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와 똑같이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는지 나도 알 수 없어요.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내가 모르겠다고요. 아무리 의학적으로 설명해 봐야 그건 현상론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뛰는 건데 전기 집어넣는다고 해서 심장이 뛰어요? 안 뛰잖아요. 안 뛰는 놈들은. 그럼 왜 뛰냐고요. 모르잖아요. 결국 중요한 질문은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금 과학이나 지식이. 그 어떤 지식도 진짜 궁금한 것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몰라요. 수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몰라요. 그냥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건데. 너는 네가 왜 사는 줄 아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냐고. 응?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내가 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고 했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난 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걸 궁금해 한 적 없냐고요. 그게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해결 안 되는데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설명해요. 나도 몰라요. 그냥 되길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일종의 카더라예요. 수도도 카더라.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누가 명확하게 이래서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뭐 수승화강? 기술이라고 수승화강 얘기하죠. 그거 그냥 책에 있는 말이에요. 책에 있으니까 그냥 하는 말이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것도 왜라고 물을 수 있어요. 왜 물은 왜 그 물은 위로 올라가고 화강이면 불은 아래 밑으로 내려오냐고요. 왜 내려와요? 뭐 주역계 가지고 하면 주역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상위 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저거는 왜 되냐면 또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순환론법이에요. 그 어떤 것도 순환에 걸려요. 아까 말한 인과법도 순환에 걸리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지식은 순환에 걸려요. 먼저 증명해줘야 돼요. 왜 그런지. 근데 그걸 증명하지 않고 그 전제하에 얘기한다고요.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해서 이렇고 저건 저러 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의 개념들은.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먼저 설명해야 될 건 넌 왜 사냐고 문제고 어떻게 살 수 있었냐고 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거부터 설명한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이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 앞에 잘난 척 하려면 내가 살아있어야지. 너 사는 건 관심 없고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한테 얘기할 거잖아. 이상하네. 너 반응이 없으시네 별로. 이러한 과정은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행의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책은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도 안 했다는 전제하에 말을 하는 거라고요. 과거에 수도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게 걸적거려요. 맞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들한테 별로 소용 없어요. 그냥 그들한테는 그들식 공부법이 있으면 돼요. 과거에 공부하는 사람들 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쓸 필요는 없고 결국은 이게 처음 해본 사람들, 과거에 해본 적 없는 사람들. 내가 과거라는 것은 전생이죠. 전전생.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처음이라고요. 첫 경험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넘어가고 또 힘든데도 무조건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 업을 만들어 놨냐가 쉽게 갈 수도 있고 어렵게 갈 수도 있어요. 심리적, 성격적인 면에 유연성을 많이 가지고 업을 만들었으면, 유연성을 가지는 업을 만들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유연성을 없게 자기가 만들었으면 어렵게 넘어가겠죠. 네? 사람이 고리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고리타분한 성격은 어렵게 넘어가요. 미리 따지거나 그게 왜 그런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성격이면 공부 어려워지잖아. 호흡이건 호수건 내 안에 외부의 것이 들어와 자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부로 들어온 기가 쌓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드디어 도가 되어갑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닮은 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하고 통하고 주역인가 어딘가에 막 갖다 붙인 거네. 이건 카피야. 이거 표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긴 한데 외부 것이 들어와 자란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나 잘빠뜨리면 정말 빙이 돼버리는 걸로 해버리고 정말 외부 것을 끌어당기려고 애를 쓰는데 항상 전제가 있는데 네 수준에 맞춰진 것만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 것도 수준이 정해지는데 그 수준은 네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외부가 들어온다고 했냐면 정확히 말하면 내부 없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면 그거 설명하다가 글을 못 써요. 이제 내부 외부가 불가능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제 글이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요. 외부 것이라고 해서 외부의 그 무엇이냐고 하면 정확하게 외부의 그 무엇이냐고 설명해야 돼요. 외부의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냐고요. 그 중에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천이 있죠. 원천이 외부 거예요. 왜 이게 외부에 있냐면 내부에 있다면 아니면 나와 예초부터 연결되어 있다면 수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걸 그렇고 원천은 책이 있듯이 이것도 층층이에요. 층층이 있어요. 이름이 어떻다? 지정 대인가? 이게 있어요. 이게 내 수준에 맞게 이게 들어와줘요. 이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게 우선 외부에 있어요. 내 몸 바깥에 있어서 외부해요.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외부라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야 이해할 것 같아서 외부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게 무조건 연결하면 되냐면 마음대로 연결 못해요. 저절로 연결돼야 돼요. 저절로 연결하는 건 의식 수준이에요. 내 의식 수준이 얼마큼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는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요. 내 수준을 높여야 수준에 맞는 게 해결된다고. 이것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이게 들어오는데 이걸 관계없거나 내부 나와 관계없다고 하는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이런 외부도 있고 또 다른 외부는 아까 이제 뭐 스승과 관계된 그 어떤 것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처음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이라는 것은 최소한 공단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을 전제로 과거에 수련 안 했다는 것이 돼요. 공단 이상에 넘어간 사람들은 과거에 수련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을 빼오기 때문에 외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단에 해당하는 그거는 내 안에서만 만들어지기에는 상당히 버거워요. 없을 수는 없는데 인간이 모든 존재는 다 보편적으로 있는 그 무엇인데 다만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기에는 상당히 버겁다고요. 혼자서. 불가능은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인간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금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짐승이나 다른 존재들은 그걸 만들기에는 약간의 편향되어 있어요. 이교적으로 설명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부분이 부족하는 거. 인이 부족하든 얘가 부족하든 이제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상당히 그건 옛날식의 말인 거고 지금은 얘기하면은 무엇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우선 의식이 부족하잖아요. 의식이 부족한 건 수준이 안 된다고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공장처럼 요즘 생각하는 생산 공장처럼 공장만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이게 준비가 되면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모든 존재가 다 만들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공장만 있다고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의식이 제일 중요해요. 의식이 없어서 짐승은 만들 수 없어요. 뭘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만들어지는 것의 수준을 결정 지을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것을 의식적으로 수준을 만들고 결정을 하고 크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그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만들어져요. 진짜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만들어지는 건 만들어지는데 이게 10년 만에 만들어질지 100년 만에 만들어질지 1000년 만에 만들어질지 그걸 기약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는 지어요.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이제 이런 부분 외부도 있는데 또 다른 외부가 이제 스승이나 다른 존재나 외부 그 무언가에 도움이거나 그들의 안내인 거죠. 완곡하게 설명하면 그들의 지도인 거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그들의 도움 이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쉽게 저도 좀 잘 몰라가지고 쉽게 하려고 좀 요령을 피우다가 좀 그것도 잘 안 됐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금단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주듯이
그 씨앗이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중단이 넘어간 다음에 중단이 여기까지 넘어가나? 몸에서 나오는 이 빛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인위적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중단에서 중맥으로 열렸을 때라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서 더 높이 올라가거나 그 다음 수련을 하기 위해서 큰 발심이 필요한 건 그래서 그래요. 저기 올라가려고요. 올라갈 수 있는 출력 만들려고요. 그냥 대충 어떻게 공부하거나 현상 유지 아니면 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자세히 알거나 정밀하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더 큰 발심과 더 초월하고자 하는 출력을 만들어야 돼요. 요 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상당히 기술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기술적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런 것은 있어요. 이거와 결부해서 스승의 도움도 해주면 더 잘 되죠. 더 이것저것 여건이 만비가 돼야 더 잘 되는 거긴 하죠. 그래서 혼자 해도 되는 거는 돼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생에 되냐 두 생에 되냐 그렇게 안 하죠. 인도에서 그러잖아요. 몇 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건 기약이 없어요. 언제 된다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걸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 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 떡 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희망을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거나. 스승이 있다면 스승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네, 스승님. 아, 이거 이상하네. 넘어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바람입니다. 내가 뭘 할지 정하는 강한 결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자기 판단과 의지를 가지는 게 주체가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고 마음을 열어 능동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몸에 상승하는 요구에 따라 그 요구에 맞는 마음을 갖고 그에 따른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결국은 금단을 이룰 것입니다. 금빛 기운, 이것이 신의 몸입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원래부터 천지에서 가져오고 싶은 것은 금빛 기운입니다. 내 결의에 따라 하늘의 금기를 유도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빛은 구홀이라고 하며 원천의 것입니다. 이건 굳이 구홀이라고 했어요. 기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기엔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요즘은 점점 기라는 것에 그 의식을 빼고 있어요. 또 서양 문명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라는 것에서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신령스러움이 없다는 것이 돼버려요. 신령은 빼고, 그러니까 의식은 없는데 방향은 있대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어떠한 것이 어떤 방향성을 가진다는 건 의지가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냥 방향만 있다고 하는 것. 길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점점 에너지이거나 자기장이거나 전기 뭐 그런 식으로. 그건 신령스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의식이 없어요. 마음도 없고. 기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기, 그러니까 신은 마음을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말이고, 기는 좀 더 물리적인 현상을 집중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있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렇게 돼버렸어요. 신과 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오류가 생겨요, 개념에. 그래서 이제 구홀이라고 했어요. 금빛으로 넘어가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기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구홀이라고 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각성을 하지만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여 자아의 성장을 막고 외부의 구호를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득도는 불가능합니다. 또 외부에 관심이 있어도 기독교처럼 신에 종속되는 것을 한다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내 자신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천의 방법적 마음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의 외부로 향한 능동적 마음 열기와 그 마음의 통로로 들어온 하늘이 나를 하늘로 재탄생시킵니다. 이게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그리고 스승 외에 또 외부는 천지 기운에 있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세계가, 이 자연이, 이 세상이 날 수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말은 쉽고 간단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천지에 있는 것을 내 것을 만드는 게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기술을 하는 것이나 기출을 하는 것이나 천지의 대기 기운을 내가 흡수하거나 외부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쓸데없어요. 그건 결코 들어올 문제가 아니에요. 기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기가 따로 있어요. 그건 수도의 기운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의 기운은 그런 식의 기하고 달라요. 왜요? 신령스럽지 않잖아요. 기치료하는 거에 보면 그건 상당히 과학적인 사고예요. 기를 그렇게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도가 아니라고요. 도를 끌어당기진 않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도하는 사람들이지 기공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공연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공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중국에는 그게 꼭 기공인 것처럼 말하고 화산파 도사가 와서 불 끈다고 나오면서 한다는 짓이 한때 유행했던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 장품이라고 화산파 도사가 나세요. 나 웃겨서 못 봤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수도하면 기공으로서 증명한다고 그래요. 이 중국인들이. 근데 결코 이건 접근법이 잘못된 거예요. 도는 기공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태극권 연마하고 하는 게 도가 되긴 하는데 그걸 도로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기공으로서 가르쳐주면 이미 그건 도하고 관계없어요. 아무리 태극권 연마해도 수도는 되지 않아요. 태극권 자체가 수도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의 의식이 이미 수도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수도에 도움은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 원신이나 법신이나 원신의 발음만 만들어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만들어져요. 수도하는 방법이 호흡이나 주문이나 그 외에 어떤 것만이 수도가 되지 않아요. 수도하지 않아도 수도되고 움직이든 뭐 하든 그 어떤 것도 수도는 돼요. 태극권이 아니라 달리기만 해도 수도는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떤 몸 동작, 어떤 외부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수도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어떤 것도 수도가 되게 할 수 있다고요. 수도가 되는 건 어떤 행동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라면 이상한데 의식이요.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어떤 성과, 결과를 만들까가 된다고요. 마음가짐하고 또 별개네요. 마음가짐을 하도 얘기하니까 마음가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또 질문해요. 또 대답해야 돼요. 그건.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설명했잖아요. 마음 어떻게 가지냐면 그 의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냥 그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수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태극권을 얘기하면 태극권이 어떻게 해서 수도 이루어지게 하면 수도가 된다고 하면 수도가 돼요. 근데 수도가 된다고 알지 못하면 수도가 안 돼요. 이걸 기공을 알고 있잖아요. 기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를 느끼거나 기의 힘이 몸에서 생기거나 건강해지거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누가 태극권 하면서 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백날 해도 안 돼요. 네, 태극권 하면서 단전 만들어지고 임든매 돌리고 중매 열리고 금단 만들어지고 알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태극권만 그렇게 되겠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나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그리고 어떤 스포츠를 해도 다 수도 돼요. 방법만 알면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 된다고 생각하기가 힘든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음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안 해요. 왜요?
왜 안 해요? 되게 힘들어해요, 그거. 그래서 각 단체나 수료하는 곳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수도법, 수련법이 있다는 건 마음만 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되면, 이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맞네요. 그래서 세상에 수련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수련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련법을 만들고 있다고요. 다 수련법이 되는데 수련법이 따로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하는데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왜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지도 있다고요. 천지의 기운 받아들이는 거, 그거,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일 때 이걸 알고서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기로 알게 되면 뭐 단전에 기 쌓듯이 기를 끌어당겨요. 알고 있는 게 기밖에 없고 기의 감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껴지는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몸에 뜨거운 기운이나 안에 몸에 뭔가 움직이는 그 어떤 기운을 느끼면 알잖아요. 그러면 외부가 받아들일 때 그 감각을 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니면 정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감각을 외부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 감각을 자기 스스로 암시를 걸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되고요. 그래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천지의 기운이라는 게 그냥 땡긴다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내외가 의미가 없다고요. 중명이 넘어가면 이미 내외 구분도 없어야 되는데 내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천지 기운이라고 해서 내 안의 기운과 다를 게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 들어와요. 진짜는. 내 의식 수준에 맞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의식 수준이 그 정도이면 그 정도의 것이 들어와요. 이 결코 그냥 주지 않아요. 저들도 상당히 짜요. 이 천지도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옛날 사람은 다 천지 신령이라고 하고 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데 모든 사물에 다 신령을 빼버렸어요. 다 고체고 물질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감정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다 감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요. 이런 걸 모르면 기 아무리 땡겨봐야 외부에서 들어올 기운은 없어요. 그냥 있다고 착각만 하거나 말 그대로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는 생명력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먹어봐야 내가 오래 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오래 사는 건 밥 잘 먹으면 돼요.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잘 사는 이유는 영양가 좋아서요. 그것밖에 없어요. 점점 그건 과학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어떻게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잖아요.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옛날 사람처럼 양생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수도를 양생수라고 했잖아요.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늙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의학이 해주잖아요. 이제 남들이 다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수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 개념으로 해봐야 안 된다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걸로 할 필요도 없고요. 말이 많이 나갔다. 신령성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해요? 마음이 있는 거요. 저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마음에 다 있어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천지라고 이 천지요. 이거 여기도 천지고 다 천지잖아요. 이게 다. 근데 여기 얘네들도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감정이 있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의사 선택을 해요. 누구한테 해주고 누구한테 안 해주고 구분을 한다고요. 날 알아요. 내가 잘했는지 자기들한테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이들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설명해도 돼요. 쉽게 말해 저한테는 마음을 내줘가지고 제가 수련되게 금기를 줬어요. 금기를. 근데 여러분한테는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과 별로 안 친한 거예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아니 뭐 제 몸에 따로 뭐 구멍 뚫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하고 소통하고 있는 무슨 차크라 채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 따로 뭐 다른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처럼 뭐 신선은 뭐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나? 옛날에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구멍이 있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주고 이러면서 앉았다는 건 저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달라고 그렇게 아양 떠나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널려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누구한테는 그것이 밥이 되는데 누구한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달라고 해도 안 준다면 누군가는 선택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 말이 천지가 허락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천지가 허락하거나 선택했다고 하는 게 이들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은유나 그냥 일종의 글재주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되는데 꼭 그래서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들을 그리고 이 천지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인격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엄밀하게는 지금 사고법으로 증명해 줄 수는 없어요. 저들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근데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얘기하려면 운명론적이나 숙명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난 주던데 여러분 안 줬나 보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덕경식으로 얘기하면 천지불인이잖아요. 인자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좀 요즘 사람은 받아들이긴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불인하다고. 인자하지 않다는 게 인자하지 않은 거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있어서 인자하지 않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덜 아프게 해도 되는데 이놈의 천지가 더 아프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있어서 더 하게 한다고요. 마음이 없었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가 하늘이 내리는 여러 가지 현상이 무차별적으로 차별 없이 대해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해요.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고. 그리고 인자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불의는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자하지 않은 거예요. 인자했으면 차별로 대할 거예요. 힘든 사람, 없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도와줘요. 그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인자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빡빡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천지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마음을 뭐라고 할지는 다르지만 그게 이제 제랄 우주편에 보면은 이제 그 진현우가 하는 것처럼 천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천지 마음이에요. 천지에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방향 아니면 마음의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그 참여되는 거예요. 천지 참여란 말을 썼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제 수도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하죠. 이 천지가 어떤 선택이나 어떤 불인이 한데 이 불인에도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도 할 거고 그것에 조금씩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외부 사물들을 존중했어요. 그 신령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존중해 주는 거. 얘네들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애들 동화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내가 외부 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어떤 업을 만들어 가느냐도 된다고요. 중요한 건 태도나 자세라고요. 도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태도요. 외부를 내가 어떤 태도를 대하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외부 사물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부 사물과 어떤 자세로서 소통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도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득도에서 뭐 신선되거나 득도에서 지식이 넓혀지거나 의식이 확장되거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의미하는 것은 내가 외부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도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 어떻게 대할 건지, 어떤 자세로 대할 건지. 아까 말한 그 미래를 지향하거나 그러한 것도 태도예요. 내가 사는 삶의 태도요. 불성도 마찬가지로 내가 불성을 대하는 태도요. 태극이나 무극이나 그런 것처럼 그런 본체론을 대하는 내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는 거라고요. 성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공부 수준이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태도예요, 태도. 그게 중요해요. 그것만 중요하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것도 태도거든요.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태도라고요. 그렇죠? 네. 맞죠? 선생님 강의력이 나날이 발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느는 건 뻔뻔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나가라는 얘기 들리네. 이 금빛은 구월이라고 하며 원천의 것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각성은 일반 역학에서 복희 팔견은 하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구금 팔견은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수도의 방법으로 변혁함을 실체화하는 것이며 정약 팔견은 내가 하늘이 되어 세상을 용이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대충 말하겠습니다. 나와 하늘의 만남, 그래서 하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늘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상입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설명해달라면 전 못해요. 역으로 설명하면 차라리 그냥 나중에 이거는 이거 한두 번 강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 역을 설명을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해야 돼요? 이 하늘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또는 바람이 본성입니다. 나를 위한다는 내적인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그 내적 욕구는 보편적인 만물의 욕구이며 자천 과정은 외부와의 교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욕구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인내처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얘기지만 우리는 저 어딘지 모를 곳에부터 내려왔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네? 내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거지로 살고 있으면 왕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게 위에서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답답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위는 좀 더 행복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우선은 자유로워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거리적거리는 이런 문제들은 한 단계만 올라가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저승이 있다면 저승만 가도 우리는 객관 사물에 대한 거리적거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이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하신데. 그쵸? 아무도 내 행동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아요. 이 저승만 넘어가도 그게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데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거기 아무도 나한테 태클을 안 걸어줘서 행복한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하라고도 안 하고 이걸 견디지 못해요. 오히려 이 저승 가면 그걸 못 견뎌요. 이쪽 세계에서 그게 힘들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힘든 거, 그거밖에 힘든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으면 이 세상에 힘들 것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든 아니면 뭐 거지처럼 살든 아무도 관심 없으면 행복해요. 문제의 발단은 항상 남이 있잖아, 남.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든 거지 그 외에 힘든 것은 추워서예요. 춥고 배고픈 거
근데 춥고 배고프면 뭐 추우면 어떻고 배고프면 어때요? 굶어 죽으면 어떻고 추워 뒤지면 어때요? 근데 그게 굶어 죽으면 안 되고 추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남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굶어도 되고 추워도 돼요. 얼어 죽으면 어떻고 아프면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문제가 된다고 남이 가르쳐줬다고요. 그냥 이건 생리적인 고통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는 생리적인 고통. 남이 뭐라고 안 했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털이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진행이 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남이 문제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데, 그게 이쪽 세계에서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건 더선 가면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무도 남한테 태클을 안 걸어주고 관심도 없고 이게 이렇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존재라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남이 없으면 내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져요. 아무도 걸적거리나 저항이 없기 때문에 내 존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항이 있어야 내가 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누군가 나한테 말이라도 걸어오고 너 그거 아닌 거라고 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욕을 해오고 태클 들어와도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내가 뭐 하는데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상해 보셨어요? 있는데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조승이 그래요. 분명히 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다는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인가가 안 돼요. 존재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이쪽 세계는 내가 소리로 지르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내 존재를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돼요. 존재 인정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좋은 존재 인정만 인정이 아니에요. 나쁘게라도 인정해 주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소리 지르고 뭔 짓을 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이라든가 견딜 수 없으면 상당히 힘들죠.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난 수도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무적인 같은 속에서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든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그냥 나로 있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무아나 이게 무소유나 무아가 되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해도 되는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존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존재를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남이 날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 다 존재에 대한 그 욕망인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려면 무해야 돼요. 무소유해야 되고 무아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존재할 수 있게 되는 힘은 없어서 그래요. 욕구도 없고 욕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고 싶지 않은데 있게 돼요. 이건 잘 생각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내 남편 때문인지 부인 때문인지 자식 때문인지 친구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게임 때문인지 돈 때문인지 먹을 것 때문인지 그것을 하지 않고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거 항상 각오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절대로 없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사고하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극단적인 사고 진행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살아가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자신이나 힘이 있어야 그래서야 이제 이런 곳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 습관 들어짐이 일찍 넘어갈 때 가져간다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습관 들여주고 그렇게 체득돼야 돼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없고 마찬가지로 선입견 없는 건 또 똑같은 얘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건 이런 고정관념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 존재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 생겨요. 아, 맞장난이죠? 맞장난만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